오늘은 어, 과운대학교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운대학교 기본적으로 면접형은 학생부 등급이 이렇게 되고요. 추천율도 좀 있죠. 100% 되는 것들이 좀 있네요. 근데 뭐 지원 경쟁률이 8, 예비번호 30번이면 60명 뽑힌 거네요. 그죠? 네, 그럼 경쟁률이 좀 줄어들게 되겠구나. 근데 뭐 충원 때문에 빠지는 거는 올해는 어떨 것 같다라고 이제 누구나 다 확신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면접형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이 2점대, 2점 중반대는 돼야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 그죠? 특정 학과들에서 이제 가끔 낮은 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고 친구들이 대체로 써서 합격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은 평균이 그래도 높은 등급, 그러니까 평균 즉 학생부 등급 나오는 저기에서 70% 컷의 성적이니까 그 학과 같은 계열, 자연이면 자연계열에서도 높은 컷에 속하는 등급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2점 중후반은 생각을 하고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면접형인데.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서류형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집 인원이 조금 더 적어 보이죠? 등급 컷도 2가 더 많아 보이고요. 확실히 면접이 없어서 성적이 좀 더 자신 있는 친구들이 써서 그런 것 같다라는 거. 그래도 4등급대가 보이는데 동북아라는 키워드가 붙어서 이와 관련된 국제 정세나 이런 거와 관련된 활동들 한 건 일반고 친구들보다는 외고나 이런 거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낮은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광운대학교 뭐 그 학종에서는 얼마나 일반고 친구들 뽑혔는지 확인 안 해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그런 것도 이제 더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전형은 이렇게 나오고, 특성화고 졸업하신 분들, 지역 균형 전형, 학생부 교과, 숫자가 1이 탁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죠? 3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2점대, 2점대 이런 것 같고, 대신에 충원율은 좀 더 숫자가 큰 것 같다. 그죠? 근데 4배 해도 68번까지 했으면은 85명, 162명 중에 85명. 경쟁률은 근데 아까 충원율까지 포함하면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크게 그게 경쟁률이 뭐 면접이나 서류나 교과나 크게 막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려는 건 사실 뭐 논술이죠. 논술 결과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는데, 자연계열 보면은 5, 4, 3, 4, 5, 4 이런 등급대 비율이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4등급대 친구들, 5등급대 친구들까지 그래도 도전을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불태울 수 있는 상위 인서울로 도전할 수 있는 학교에 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논술을 뭐 권유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수능이 너무 자신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없이 보는 논술 대학을
도전을 해보는 거. 수능으로 도전하기 싫어서 수시로 끝내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그럼 수시로 끝내는 거 안에 논술까지를 좀 포함을 혹시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논술 절대 싫습니다 하면은 그건 이제 학생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뭔가 내신을 외치는 3년 생활을 해서 내신으로 뭔가 쓰고 싶은 대학이라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다른 과목으로 수능 과목이 자신이 없으면 다른 논술이라는 과목으로 좀 다른 과목으로 생각을 해서 한 과목만 좀 파서 마지막으로 해보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내가 지금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쓸 거다라고 하면은 그럼 학생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이거 쓴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쓸 가능성이 있는 게 엄청 활짝 열려 있다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이 하는 거겠죠. 그동안에 내신 성적에서 조금 챙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논술이 남아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도전을 누가 열심히 불태웠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고 여전히 내신에 따른 점수 차이가 있기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학교마다 내신 등급에 따른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내가 논술을 얼마나 더 잘 써야 되는가 평균 점수에서 몇 점을 더 받아야지 합격 컷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논술 보면은 사실 축원율 숫자가 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이 친구들은 아마 광운대랑 다른 데를 써서 붙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 우리가 합격한 컷을 보고 축원율을 봤을 때 네, 마지막으로 불태워서 지원을 한 거다. 그 친구들은 그죠? 지른 거죠. 내신으로 쓸 수 없는데 지른 거기 때문에 합격하면 땡큐 하고 가지 빠지는 친구들이 아예 없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내신 평균 점수보다도 더 내가 높게 맞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사실상 축원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원 경쟁률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마다 논술 경쟁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보는 시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수능 이후에 늦게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결과가 나오는 학교들 때문에 이미 마음이 떠서 내가 하향 지원하는 학교가 합격 발표를 해줬어. 그럼 나 여기 합격했으니까 논술 보러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실제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정보들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글쓰기도 있고 수리 논술도 있고 그다음에 약수령 논술도 있는데 이게 내가 어떤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전형마다 쓸 수 있는 대학이 어디가 있는지 시험 날짜는 언제인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목표로 해야 되는 점수대가 얼마인지 약수령 논술이면은 내가 몇 문제를 맞춰야 되는가 수리 논술이면은 내가 평균 점수를 지금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수원, 수투, 미적, 기하 어디까지 공부를 해서 맞춰야 되겠는가 그러면 수원, 수투까지 되어 있는데 선택 과목에서만 조금 공부가 덜 돼 있다 그럼 수원, 수투로 내가 맞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일단 몇 점을 확보를 하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신 평균이 요러하니 내신 등급 컷이 요러하니 그러면 나랑 경쟁하는 친구들의 4등급 친구들의 수리 성적이 어떨까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선 해야 되겠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는 농어촌이나
특성화고 졸업자 네, 이런 거라서 제가 하긴 그렇고 네, 그래서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어쨌든 올해도 4, 5대 커트라인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서 이제 대학교 결과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학교마다 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회 할 때 학교 홈페이지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지만 입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니까 그런 거 꼭 보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2024 전년도 건데 전년도 거에는 자연계열에서 보니까 5는 없었어요. 아까는 5가 있었는데 그죠? 네, 5가 없었고 네, 논술고사 성적도 여기는 점수대가 높고 점수대가 확 낮았다. 그래서 점수대도 혹시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내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경쟁률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 꼭 확인을 하시고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인문계열에는 4가 계속 있었어요. 4대까지는 계속 있었다. 근데 인문계열에도 5가 없었나? 네. 인문계열에는 잠시만요. 왜 이러니? 논술 우수자 전형. 인문계열에는 5가 이번에는 3개가 있었네요. 5등급 때 컸던 게 3개 학과가 있었다. 이전 연도엔 없었는데 네. 그러면 점수가 조금 더 낮아진 경우들 내신 등급이 조금 낮은 평균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또 이거를 보고 여기에 또 많이 또 학생들이 더 몰릴 수도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냥 이 광운대학교의 학생들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컷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평균 점수가 제일 높은데 점수를 목표로 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문계열이나 여기 보면은 점수 컷이 조금 내신 컷이 살짝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4에서 6등급 친구분들에게서는 4, 5등급 6등급은 없으니까 네, 4, 5등급 친구분들에게는 내가 인서울로 광운대까지 도전을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학교로 우리가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나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뭐 설명회가 있는지 그다음에 유튜브에 그 이어기 광운대학교 입학처에서 올려준 새로운 정보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자료 꼭 영상들 확인을 하시고 네, 시간 날 때 유튜브로 이제 재밌는 쇼츠 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 전에 관심 있는 학교, 관심 있는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영상 찾아보시면서 네, 들어두시면은 여름 때 뭐 늦게 선택하는 학생분들 대부분 여름방학 끝나고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닥쳐서 몰아서 막 찾아보다가 혼란을 겪는 것보다 틈틈이 한 군데씩 자료 영상 살펴보면서 어, 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겠다라는 것들을 네, 미리 조금씩 접해 두시고 고민을 미리미리 해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게 정말 어렵다. 그러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내 내신이 이러한데 내가 상위권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 성적보다 높은 데가 가고 싶다. 아니다. 이런 부분도 부모님과 의논을 해서 네, 학교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해놓고선 도움을 청해서 부모님들이 뭐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시고 해서 여름방학 때 학생분이 이제 선택을 할 시기에 같이 의논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채널들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잘 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지 네, 그런 것들 공통으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어떤 게 있고 다르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서 네, 더 좋은 정보들을 추출하셔가지고 네, 실패 없는 후회 없는 전략을 갖고선
수시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 화면이 왔다 갔다 오고 네, 선이 막 찍찍찍 가가지고 좀 죄송한데 네, 학교 어쨌든 저의 보고자 했던 논술 파트에 내신 결과값은 어쨌든 여전히 도전해볼 수 있겠다라는 결과값을 저는 개인적으로 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논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논술 학원이나 인강 듣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EBS에서도 충분히 그 대학교 문제들 지문들을 그대로 편집을 해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